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몸이 좀 무거워지거나 산책을 나가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나 허리가 살짝 아픈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이런 느낌이 점점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도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날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리같이 나이 든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60세 이상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걷기 요령 6가지예요. 이 팁들을 알면 아프지 않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어서 더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매일의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걷기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 나이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관절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고 심지어 기분도 좋아져요. 예를 들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거나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죠. 이 비디오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6가지 간단한 걷기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팁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목표는 여러분이 매일 걷기를 안전하게 즐기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요령부터 시작해 볼까요? 걷기 전에 몸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빠른 걸음으로 나가면 무릎이나 발목이 충격을 받아서 아플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한 번은 공원에 가서 바로 열심히 걸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리가 뻐근해서 쉬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걷기 전에 5분 정도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천천히 팔을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요. 구체적으로 해보실까요? 먼저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세요. 그러고 나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원을 그리며 돌려보세요. 10번 정도 하면 어깨와 팔이 풀어지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앞으로 숙여서 허리를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 동작을 5번씩 반복하면 다리와 허리의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취약해져요. 워밍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에 영양이 잘 공급되고 부상 위험도 줄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할 때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첫 번째 산책 후에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이 워밍업을 매일 습관으로 들이면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에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관절이 예민해지는데 이런 준비로 그걸 방지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첫 번째 요령을 기억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걷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게 기본이니 이거 잊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요령이에요. 바로 적합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 들면서 발의 형태가 변하거나 발바닥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신발이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예전에 잘못된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가락이 아파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발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좋은 신발이란 쿠션감이 좋고 발에 꼭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발의 밑창이 푹신푹신한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화나 워킹슈즈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디자인을 골라보세요. 이런 신발은 걸을 때마다 발바닥과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오래된 신발은 피하고 매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의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어요. 게다가 신발의 크기도 중요해요. 발이 부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반 사이즈 크게 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신발을 살 때는 발이 덜 부었을 테니 저녁에 집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실수로 딱 맞는 신발을 샀다가 걸을 때 발가락에 압박받아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배운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으면 걸음이 더 안정적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이 쿠션 좋은 신발로 바꾼 후 산책거리가 2배로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집 근처 상점에서 직접 신어보고 걸어보는 걸 추천해요. 만약 온라인으로 사신다면 리뷰를 잘 읽어보세요. 이 2번째 요령을 실천하면 매일 걷기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천천히 걸을 때 발이 아프지 않게 되니 대화도 더 집중할 수 있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째 요령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나이 들면서 잊기 쉬운 부분이에요.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가서 관절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다 보니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자세를 의식하며 걷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걸을 때 머리를 곧게 세우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앞을 향하게 하세요. 이게 목과 등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어깨를 편 상태로 유지하세요. 어깨를 뒤로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펴세요.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발은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무릎과 고관절에 덜 부담이 가요. 왜 이게 중요한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는 관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제가 한번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다가 허리가 아파서 며칠 쉬어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배운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산책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닷가를 걸을 때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걸으면 주변 경치를 더 즐길 수 있죠. 여러분도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집안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해질 거예요. 이 세 번째 요령을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보호되면서도 더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령을 통해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걷기 습관이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요령까지 마친 후에 우리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 되니 이걸 바탕으로 네 번째 요령과 다섯 번째 요령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팁들은 제가 직접 실천해 본 내용들이고 나이 든 분들이 안전하게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네 번째 요령은 바로 적절한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걷거나 불규칙한 리듬으로 걷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젊을 때처럼 서둘러 걷다가 무릎이 아파서 며칠 동안 쉬어야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니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요. 이 요령을 실천하면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적절한 속도란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은 분당 80에서 100보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요. 이는 보통 1km를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속도예요. 너무 빨리 가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관절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을 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는 걸 목표로 해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안정되고 관절에 가는 압력이 줄어요. 구체적으로 해보실까요? 먼저, 걸음 수를 세면서 시작하세요. 초보자라면 1분에 60보에서 80보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간단한 스텝 카운터를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느린 템포의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재생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안정되죠.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리듬을 유지하면 다리의 움직임이 균형 잡히고 무릎과 고관절이 덜 피로해져요. 나이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만약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면 바로 속도를 줄이세요. 저는 산책 중에 5분마다 한 번씩 멈춰서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 손바닥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통증이 없는지 확인해요. 이 방법으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팁을 적용한 후
매일 30분씩 걷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피곤했지만 속도를 조절하니 관절이 안 아파서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첫 주에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게다가 적절한 리듬을 유지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예를 들어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계절에 따라 봄에는 꽃 구경을 하며 걷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리듬을 맞춰 보세요. 이 네 번째 요령을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강화되면서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억해두고 다섯 번째 요령으로 넘어가 봅시다. 적절한 속도와 리듬이 걷기의 핵심이니 매일 실천해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요령이에요. 바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포함한 걷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연속으로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쌓여요. 저도 젊을 때처럼 한 번에 1시간씩 걸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통증이 생겨서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휴식과 스트레칭을 끼워 넣으니 걷기가 지속 가능해졌어요. 이 요령을 통해 여러분도 아프지 않게 오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걷기 루틴을 계획할 때 10분 걷기 후 2분 휴식을 넣는 걸 추천해요. 휴식 시간에는 서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 앞에 손을 대고 천천히 구부리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면 돼요. 이 동작을 5번씩 반복하면 관절 주위의 긴장이 풀려서 다음 구간을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기 쉽기 때문에 걷기 중에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영양 공급이 잘 돼요.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은 간단한 거예요. 먼저, 걸음 멈춘 후,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꿈치를 들어 올려보세요. 이 자세에서 10초 유지한 후, 반대쪽 다리로 반복하세요. 또, 팔을 위로 뻗으면서 가슴을 펴는 동작도 좋아요. 2. 스트레칭은 어깨와 목의 관절에도 도움이 돼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관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산책 중에 이걸 실천하지 않고 계속 걸었더니 저녁에 허리가 뻐근했어요. 그 후로 매번 휴식 시간을 의식적으로 넣고 있어요. 여러분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수분 보충과 함께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휴식 루틴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매일 걷기 계획을 세울 때 총 시간의 20%를 휴식으로 배분하세요. 예를 들어 30분 산책이라면 24분 걷기와 6분 휴식을 넣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은 이 팁을 사용한 후 주 5회 산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 15분마다 1분 스트레칭을 하면서 걷기를 하니 통증이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5분 걷기 후 1분 휴식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이 5번째 요령을 실천하면 걷기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걸을 때 중간에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의 질도 높아져요. 계절에 따라 더운 여름에는 더 자주 쉬고 추운 겨울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자, 이제 이 5번째 요령까지 마쳤으니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걷기 습관이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이 4번째와 5번째 요령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적절한 속도와 리듬,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칭이 함께하면 아프지 않게 오래 걷는 게 가능해지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6번째 요령을 파트 3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지난 부분에서 우리는 적절한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는 4번째 요령과 휴식과 스트레칭을 포함한 걷기 루틴을 만드는 5번째 요령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바탕이 되어 우리 6번째 요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요령은 나이 든 분들께서 걷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로 감사와 명상을 통한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입니다. 이 요령을 실천하면 단순한 산책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는 육체적인 요령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방법을 통해 느꼈던 변화는 정말 크답니다. 걷기가 더 즐겁고 관절의 불편함이 덜 느껴지게 됐어요. 자, 그럼 이 6번째 요령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먼저, 왜 감사와 명상이 걷기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일상에서 작은 통증이 쌓이면 마음도 지치기 쉽죠. 저도 60대가 넘어가면서 무릎이 아프면 그날 하루가 불편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감사와 명상을 실천하면서 그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감사란 걷는 동안 주위의 작은 블레싱, 축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을 걸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속으로 되뇌는 거죠. 명상은 걷는 동작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의 긴장이 풀려서 관절에 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전문가들도 말하듯이 긍정적인 마음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엔도르핀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걸 시도했을 때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었고 그 후로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이 6번째 요령을 통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걷기 전에 간단한 감사 명상을 시작하세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1-2분 동안 서서 또는 앉아서 눈을 감고 3가지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이 산책이 내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 습관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걷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게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니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지수를 낮춰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걷는 중에 명상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이날래, 들숨 할 때는 감사라고 속으로 말하고, 엑스헤일, 날숨 할 때는 평화라고 되뇌는 거예요. 걸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주변의 소리나 풍경에 자연스럽게 몰입하세요. 만약 무릎이 살짝 아프면 이 통증은 내 몸이 강해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만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공원을 걸을 때 새소리나 바람 소리에 집중하면 관절의 불편함이 잊히고 걸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처럼 관절이 더 예민해지는 시기에 이 명상을 더 자주 하면 효과적일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감사와 명상을 걷기 루틴에 어떻게 통합할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매일 30분 산책을 할 때 처음 5분은 감사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20분은 천천히 걸으며 명상을 유지하고 마지막 5분은 다시 감사를 되새기며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꽃을 보며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처럼 내 관절도 강하게 피어나길 바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이 낙엽처럼 내 일상의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감사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방식으로 하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자기 반성과 치유의 시간이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관절 통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저녁 산책 후에 일기를 쓰면서 그날 감사한 점을 적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 6번째 요령의 효과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감사와 명상은 관절 건강에 간접적으로 작용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관절이 더 아프게 되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 그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무릎이 더 자주 아팠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에는 그 빈도가 줄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명상이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감소를 돕는다고 밝혀졌어요. 게다가 감사 연습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음날 걷기가 더 수월해져요. 저는 밤에 감사 일기를 쓰면 잠이 더 잘 오고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걸 실천하면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만약 처음이라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한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인사이트 팀의 같은 앱에서 나이 든 분들을 위한 느린 명상 음악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 6번째 요령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 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한 번, 걷기 전에 10가지 감사한 점을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음, 가족의 지지, 아름다운 자연 같은 것들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걷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돼요. 둘째, 명상 걸음을 연습하세요. 걸을 때마다 왼발, 감사 오른발, 평화라고 반복적으로 말해보세요. 이 리듬이 걷는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관절에 가는 충격을 줄여줘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오늘 감사한 점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서로의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이걸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분들과 함께 걷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이 요령을 계절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더운 날씨로 관절이 부을 수 있으니 명상을 통해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 바람이 내 관절을 시원하게 해주네라고 생각하며 걸으면 실제로 덜 피곤해져요. 겨울에는 추위로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죠. 그럴 때 감사 명상을 해서 몸의 온기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추운 날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되뇌며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며 명상을 더 깊게 해보세요. 이처럼 계절에 따라 조정하면 6번째 요령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 이 6번째 요령을 통해 우리는 이제 완벽한 걷기 루틴을 갖췄어요. 감사와 명상을 더하면 관절 건강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마음의 건강과 연결되죠. 제가 이 모든 요령을 실천한 후 매일 산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느껴보고 그 기쁨을 공유해주세요. 이 팁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요령들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비디오를 본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에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건강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보답받을 거예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어갑시다.